자, 요즘 팬분들은 또 유망주 그리고 본인 팀의 유스 내지는 아주 어렸을 때 데려온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데이터를 조금 누적을 시켜보려고 일단은 가장 우리가 다음 시즌이 그래도 유력하게 볼만한 선수들 한 명씩을 체크를 해볼 텐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요즘에는 또 팬분들의 어떤 그 집단지성이 굉장히 좀 강력해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 위주로 저희가 이거를 쭉 한번 누적을 시켜서 프리시즌에 한번 다 종합적으로 이 1군 데뷔가 가능한 유망주들 중에 누가 어떤 팀이 좀 제일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일단 맨유부터 볼게요. 맨유는 뭐 치도 오비, 아스텔에서 넘어간 선수가 있고 디에고 레온, 저도 이 선수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이런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엠스텐 제임스 네. 이런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1군에서 몇 번 이름을 본 적이 있었던 콜리어라거나 그 다음에 이 타일러 프레드릭슨 이런 선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눈에서 좀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꽤 괜찮은 활약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역시 치도비처럼 아스달에서 넘어간 헤븐이죠. 사원 뉴스죠. 네. 네. 근데 헤븐 선수는 저도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공격진 영입에 상당히 많이 힘을 좀 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도 일단 뭐 이후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린 선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레니오르도 그렇고 헤븐도 그렇고 다행히 수비진 쪽에 어리면서도 잘 해주는 유망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키워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요소가 아닌가.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선수들 중에 이제 엠스덴 제임스라든지 아니면 프레드릭스라든지 이 선수들 프레드릭슨이라든지 이 선수들도 중앙 수비의 유망주긴 한데 네. 이들보다는 헤븐이 확실히 더 앞서 있죠. 이미 보여준 바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헤븐은 충분히 이제 25-26 시즌을 통해서 본인의 기량을 더 만개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좀 유소년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어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디에고 레온 같은 선수도 이 선수가 남미 출신 파라과이 선수로 그 다음에 꽤 나름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헤븐이 가장 강력한 그래도 맨유에서 1군에서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법한 어린 선수라고 보입니다만 이 선수 역시 지금 레프트백이잖아요. 그렇죠. 운동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제 디에고 레온 같은 스타일이 정말 본능적인 어떤 그 플레이, 그러니까 자기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뭐 빠른 움직임, 힘 있는 움직임 다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수비에서의 약점이 좀 많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코칭 스태프가 얼마나 잘 좀 다듬어 줄지가 관건이고, 이 다듬어지는 게 사실 오자마자 바로 수비에 눈을 개안한다든지 이게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왼쪽에 2007년생 18살이 굉장히 어린 재능, 그리고 공격력만큼은 분명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를 일단 일찍이 품어내는 데 성공을 했다. 수비 유망주가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꽤 많다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맨유에서는 그래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헤븐 이 선수가 우리 눈에 다음 시즌에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의 데이터가 또 집약이 되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미 어린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많이 선을 보였어요. 루이스 스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으로 완전히 발돋움을 했고, 그다음에 와니엘 같은 선수도 꽤 좋은 활약을 하면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아스날 팬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맥스 다우먼. 이 선수는 근데 정말 현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팬분들도 그렇고 뭐 역대 최강의 재능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선수 중에 가장 어린 것 같거든요. 2009년 12월 31일생. 그럼 뭐 사실상 2010년생 아닙니까? 2010년생이라. 와, 좀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대단한 선수인데 기사를 보니까 13살에 18세 이하 팀에서 데뷔를 했답니다. 대단하죠. 월반의 사례 중에는 진짜 정말 극적인 선수고 지금 아스날 1군과의 후연을 같이 하고 있다. 프리시즌 투어도 동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공이에요. 네, 아무래도 아스날이 사실 웨데고르의 24-25 시즌 폼이 좀 좋지 않았고 미드필더의 창의성은 당연히 아스날의 앞으로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다우먼 선수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재능이 확고하다. 정확한 패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세트피스 킥 또한 상당히 좋고 침착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미 지금 나이대를 초월한 대단한 유망주로 일단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 사실 잘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별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언제나 유스는 잘 또 육성시킬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성인 무대에서 성공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보얀을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기대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뭐 이 맥스 다우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지금 아스날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축구 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합니다. 그 관건은 역시 드리블이 이제 성인 무대에서 얼마나 잘 먹힐까가 아닐까 싶은데 유스 레벨에서는 그 드리블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리듬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내는 드리블, 볼 간수가 확실히 이루어진다. 뭐 카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드리블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도 이 정도 기대를 받는 선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 생각은 해요. 그 드리블이 얼마나 잘 먹혀들지에 따라서 이 선수의 성공 타이밍을 우리가 좀 더 일찍 점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지금 헤븐을 얘기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맥스 다우먼 이 선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리버풀인데 리버풀도 은근히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선수들을 하나씩 1군에 넣고 쓰는데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선수가 많지는 않은 편. 지금 최근에 기억나는 선수 역시 뭐 66번 빼고 커티스 존스? 근데 완전히 주전급이라고 커티스 존스 힘들죠. 좀 애매하죠. 기량이 애매하고 볼도 좀 끌고 커티스 존스의 멘탈만큼은 훌륭하죠. 누구보다도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역시 뭐 머지사이드 더비 때 보여줬잖아요. 그건 좀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의 경우는 최고 유망주가 누구냐? 바로 비르츠죠. 어린 선수입니다. 0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어린 선수는 아닌데 뭐 아직 여전히 굉장히 어리고 젊은 선수니까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편으로는 팀 내 유망주 중에 물론 저도 유망주가 다 팔로우 돼 있지는 않지만 뭔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스날이 뭐 다우먼이나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미 1군의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헤븐과 같은 선수들만큼 확 두각을 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 언급되었던 선수들 중에는 은구모아가 있어요. 은구모아 선수는 이제 첼시 유스팀에서 리버풀이 영입을 했고 이미 올해 겨울에 FA컵을 통해서 1군 데뷔를 했습니다. 그거 제가 중계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그때 그렇게 막 준비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또 어리니까. 그래서 유망주는 전 아직 그냥 유망주로 보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윙 자리에서 안쪽을 바라보고 중앙으로 이제 들어올 때 순간적인 속도가 좋고 굉장히 민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다음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 선수도 기술과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냥 제가 FA컵 경기만 좀 그냥 그 경기만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료 활용을 얼마나 해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많이 더 커야 된다. 네, 그 부분이 좀 걸리고 료니 선수가 사실 아까 은구모아 선수보다도 료니 프리시즌 때 지난 시즌 프리시즌 때도 이미 많이 경기 출전을 했었고 슬롯도 막 칭찬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료니 선수도 오히려 일찍이 언급이 되어서 그런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과연 빠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성장세가 조금 더딘. 왜냐면 07년생 이미 대박난 선수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꽤 있죠. 뭐 야말은 눈 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해도 이미 07년생 이미 일찍이 성장세를 터뜨린 선수가 있어서 유니도 뭐 침착한 선수고 기술적으로 좋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연결 잘해준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조금 반신반의의 관점으로 저는 좀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 가장 잘 알려진 유망주는 바이세티치인 것 같아요. 자, 바이세티치 같은 경우는 이제 04년생이고 이제 미드필더 영역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기대를 받았고 리버풀에 있을 때 제가 몇몇 경기들에서는 괜찮은 재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제대로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일 때 임대를 계속 다녔습니다. 초반에 이제 잘츠부르크를 갔다가 생각보다 좀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고 이번에는 라스팔마스로 후반기 때 임대를 떠났는데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그래도 수비적으로 이 바이세티치 선수가 보여줬던 공헌도가 꽤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라리가 경험을 하고 왔다는 것, 이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리버풀에서 잠깐 뛸 때도 그랬지만 중장거리 패스가 되게 좋아요. 전환이라든지 쭉쭉 뿌려주는 패스의 퀄리티는 꽤 괜찮은 선수라서 리버풀이 지금 엔도 선수가 잔류를 항상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흐라벤베르라는 좋은 삼선도 있는데 그래도 바이세티치가 뛸 자리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네,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바이세티치가 좀 성장세를 기대했던 만큼 성장세를 보여서 중원 뎁스에 더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치, 부상 때문에 얘도 좀 잘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을 놓치는 느낌이라 그래서 부상만 잘 후유증 없이 극복을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첼시인데 첼시가 어린 선수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데려왔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또 드렸었던 안드레이 산투스뿐만이 아니라 켄드리 파에스라거나 아니면 에스테방 윌리안 그리고 바로 이 합류하는 건 아니지만 켄다 그런 선수도 있고 마마도 사르 이런 선수들이 많아서
꽤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어린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역시 남미 최강의 재능이라 평가받는 선수가 역시 뭐 에스테방 윌리앙이나 네. 타이스 선수가 될 텐데 둘 다 첼시에 속해 있다는 점은 분명 놀라운 일이긴 하죠. 일단 윌리안 선수의 경우도 뭐 드리블, 마무리 능력, 파우메리라스에서 무려 16살에 데뷔를 했다는 점. 별명이 메시뉴 아니야? 저도 이거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미 이 선수의 기술에 정말 열광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 수 있는데 역시 이 선수도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가 상당히 눈부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로 그냥 공간 자체에서 볼을 간수하고 그걸 풀어내는 선수가 네. 대단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나이가 아직 어린 선수고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마무리 지역에서의 패스 정확도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좀 더 올라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거는 유럽 무대 적응 여부까지 포함을 해서 분명 이 선수에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좀 아닐까라 생각을 좀 하고요. 팔스 선수도 이제 에콰도르 국적의 공격형 미드필더, 에콰도르 리그 최연소 데뷔와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고 16세 4개월의 나이로 디에고 마라도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남미 월드컵 예선 데뷔를 했습니다. 마라도나다. 대단한 일이네요. 저도 이 친구는 이름을 그래도 좀 들어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지는 뭐 지켜는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도 플레이메이킹, 특히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능력, 킥패스 능력 이런 부분들을 분명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테방 윌리앙도 그렇고 파이스도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유럽 대륙에서의 적응 여부와 피지컬인 것 같아요. 어린 남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와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만큼의 기대에 못 부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본인들이 견디고 나면 뭐 워낙 지금 좋은 재능들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들이 보여줄 경쟁력이 만약에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이 만약 주전 선수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또 일정이 바빠진다고 해도 기회가 오죠.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하면서 오히려 팀 스쿼드에 많은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선수들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좀 들게 만듭니다. 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도 이름을 올려볼 법해요. 지난 시즌 이미 데뷔를 했던 선수가 에체베리가 있었죠. 에체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데려왔던 헤이스, 물론 후사노프는 데뷔를 했고 헤이스는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런 선수들도 다 어린 선수긴 합니다. 네, 그 에체베리가 이제 놀랍게도 FA컵 결승 때 맨시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꽤 잘했어요. 네. 오히려 좀 더 공격을 창의적으로 풀어주는 모습. 그 전까지 선발로 나왔던 홀란, 마르무시, 투톱이 고립되고 있었다가 에체베리가 내려와서 반 칸 정도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니까 공격이 상당히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체베리 선수의 아르헨티나 선수들 특유의 그 약간 그 있잖아요. 낮은 무게 중심이랄까요? 있죠. 밸런스가 좀 확실히 있어 보이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땅땅하게 가는. 다부진 모습.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중심 낮고 드리블 잘하고 볼을 잘 지켜내면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공간에서도 잘 오가는 좋은 또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구나. 그래서 에체베리가 왜 기대를 받는지는 저는 확실히 좀 알았다고 좀 느꼈고요. 헤이스는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브라질 17세 이하 대표팀 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있는 선수로 이미 많이 일컬어지기는 했는데,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가 원하는 프로필에 적합하죠. 왜냐면 볼을 잘 운반하고 잘 다루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일단 아직 맨시티 1군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합격점을 받을지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기사에서 언급됐던 어떤 세간의 평가나 패널들의 어떤 분석들,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웬만한 장점은 다 가진 선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데려왔겠지 또. 네. 그래서 이 통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헤이스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분명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상당히 어린 유망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 시장에 데려온 선수입니다. 06년생 노르웨이 국적의 뉘판. 이 선수 아마 축구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망주입니다. 06년생인데 로젠버리에서 15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스날도 굉장히 링크가 많이 났었고 데려온다 만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로 갔어요. 그렇죠. 18살의 나이에 이미 1군에서 70경기 출전해서 14골과 11개의 도움. 생산성도 대단하고 노르웨이 국적의 사실 이 미드필더라고 하면 역시 웨데고르 선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웨데고르 선수와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만큼 상당한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쓰리미드를 우리가 역삼각형으로 배치를 한다고 봤을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오른발잡이 이런 활용이 좀 되는 선수인데, 양발이 또 그래도 잘 사용이 된다라는 프로필을 좀 갖고 있고요. 드리블 좋고
키도 183cm이기 때문에 작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형에 가까워서 활동량을 기반으로 이곳저곳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유형의 선수다라는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이 선수는 바로 합류하는 게 아니라 재임대 형태로 경험을 쌓고 돌아오긴 할 텐데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라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팀들이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치가 지금 많이 높게 평가받을 만한 선수가 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는 뭐 주마바 이런 선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뉘판 바로 합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고 또 에체베리 이런 선수들은 이미 손을 보인 바가 있어서 임대를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민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선수들 우리가 본 선수들이 꽤 많이 있는 게 스칼렛, 디바인, 마이키 무어 이런 선수들이 꽤 있어요. 뭐 베리발, 아치그레이 다 어려요. 심지어 마티스 텔도 어려요. 텔도 어려요. 네. 물론 이제 텔은 어린데도 지금 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적료가 높다. 왜 영입했냐? 아쉽다 이 얘기가 좀 나와서 약간 유망주 이미지가 좀 가려진 감은 있지만 텔도 프로필상 나이는 20살. 제 느낌상 05년생부터는 이제 유망주인 것 같고 03년생이나 04년생은 이제 완전 유망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05, 06, 07 정도가 제가 생각한 딱 08까지 유망주인데 텔이 딱 거기 선상에 있네요. 성장을 더 해야죠. 네네네.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레이나 뭐 베리발 같은 선수들이 이미 1군에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여기서 많이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양민혁 선수는 그래도 일단 유럽 무대를 한번 경험해봤다는 점에서 후반기에 있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 임대 그리고 실전 경험을 쌓았던 점에 일단 수확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현실적으로는 바로 1군에서 경쟁보다는 계속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는 게 양민혁 선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는 여전히 양민혁 선수가 19살로 어려서 06년생이에요. 네, 06년생이기 때문에 10대죠. 네, 계속 10대의 나이에 경기를 경험하면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선수를 빼먹었네. 부슈코비치. 토트넘 팬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센터백입니다. 그렇죠. 꽤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총망받는 이 동유럽계 센터백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데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이두크 스플리트 유스 아카데미 출신의 정말 특급 수비수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8살, 07년생인데 센터백 유망주 중에서는 꽤 이 나이 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고요. 또 이 크로아티아가 원래 중앙 수비 좋잖아요. 뭐 당장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만 놓고 봐도 충분히 그 뒤를 이을 만한 유망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키가요 193cm입니다. 뭐 장신이 좋아요. 사이즈 훌륭하고요. 신체 밸런스 좋고 발밑도 상당히 좋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잘 다룰 수 있고 빌드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인데 키가 크기 때문에 공중볼 잘 따내고 태클, 위치 선정 다 훌륭하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빌드업 시의 공헌도를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술 좋죠, 공중볼 잘 따죠, 프로필 신체 조건 좋죠, 예측 능력 좋죠, 판단 좋죠. 약점이 크게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슈코비치의 이 합류, 토트넘의 센터백 이 경쟁력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줄 그런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뭐 당장 생각해본다면 그 누구도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왼쪽에는 반더벤이 주전이고 오른쪽은 로메로고 단소 같은 좋은 선수가 있는데 누구야? 드라구신이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프랭크 감독이 백스를 쓰냐 백포를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대우를 병행하는데 요 정도 나이대에 좋은 선수라면 그런 선수들 곧잘 써요. 그렇죠. 프랭크 감독이 선수 육성 잘하니까 그래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로메로나 판더벤이 좀 다치잖아요. 그럴 때도 어쨌든 부슈코비치와 같은 선수들이 잘 뎁스를 채워주고 있어야 토트넘의 센터백 운용에 있어서도 걱정을 더 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팬분들의 기대감을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선수들을 좀 추가를 하면서 저희도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과연 누가 가장 좋은 뉴스 혹은 어린 선수들을 1군에 데뷔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